토마토하고 토마토, 일단 크기가 이제 방울토마토가 작기 때문에 영양 성분 따지면은 토마토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양으로만 따지시면 참 곤란하고요. 크기로만 따지시면 안 되고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한 개의 토마토, 큰 토마토와 한 개의 방울토마토를 비교한 건 아니고요. 그냥 100g의 토마토와 100g의 방울토마토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양으로? 예,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열량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약간 더 높은데요. 이것이 예. 이제 당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드실 때 보면은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 드셨을 때 조금 더 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분 함량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 성분이 그냥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9대 14니까 예, 되게 그렇죠. 많네요. 그리고 또 DNA를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 이제 엽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저희가 어제 엽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 성분이 이제 특히 임신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부족하게 되면 이제 기형아 출산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 성분이 라이코펜이 보니까 이제 주로 암 쪽에 항암 작용이 큰 그런 성분인가 봐요. 네네. 그 라이코펜이라는 게 이제 그 토마토에서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항암 효과가 더 좋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덜 익은 것도 드시고 또 완숙 토마토도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데 방울 토마토를 드실 때는 항상 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드시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라이코펜 성분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성분이 베타카로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 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그래서 하는 역할이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코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DNA가 암세포로 전이되는 것, 그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암 보니까 지금 마늘하고 젓가락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이미숙 교수님, 네. 지금 심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하고 마늘. 예,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제 특이한 게 마늘을 그냥 대부분 갈아서 넣으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리하시면서 편으로 썰어서 넣으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마늘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마늘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얼만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많이 드실 수 있고요. 네. 아울러 이제 토마토의 항암 효과에다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 뭐 이런 걸 함께 드실 수 있고 또 기름을 볶으실 때 버터를 볶지 않고 올리브 오일 가지고 볶으셨는데요. 네. 버터를 볶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지금 하실 때 고기를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한테 주실 때는 하도 안 먹어서 예. 할머니가 설탕 뿌려서 주시면 설탕 찍어 먹고 그랬어요. 설탕 재워서 많이 먹고 이랬는데 진짜. 이거 어떨까요? 아이들의 입맛에는 사실 토마토가 그렇게 달콤한 과일은 아니죠. 예, 채소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먹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 토마토를 그렇게 설탕에 뿌려서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라는 성분이 설탕의 당질을 대사하기 위해서 다 쓰여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되죠. 그래서 예, 설탕을 뿌려서 드시면 좋은 성분을 조금 뺏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가급적이면 그냥 드시면 좋은데 예.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는 조금 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냥 드시기에 아마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안 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설탕 없이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 드시면 더 좋겠고요. 또 간혹 보면 이제 소금을 약간씩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짠맛 때문에 단맛의 상승 효과가 있어서 더 달게 느끼실 수 있기는 한데 그 경우에는 이제 또 혈압을 올릴 수 있다는 다이어트 정말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요? 네, 토마토가 뭐 특별히 체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네. 토마토 자체가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포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데 맞아요. 서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이제 과일처럼도 드시지만 다른 과일들은 열량이 꽤 높은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열량이 적고 거의 채소처럼 드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대부분 다이어트 하실 때 껍질 벗겨서 요리했는데요. 이미숙 교수님, 껍질 벗겨도 영양성분 차이 너무 좋네요. 없어요? 대부분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좋다 뭐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얇게 벗겨지면서 얇은 막처럼 벗겨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효 성분들이 모두 다 토마토의 과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드셔도 영양 성분은 고스란히 드실